안녕하세요. 인생의 요소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굴러들어오게 하는 물건 두 번째 시간인 지갑 풍수와 시계 풍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건데요. 지갑 풍수는 전에도 몇 번 다뤘던 주제인데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운을 올려주는 물건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갑 풍수와 시계 풍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달력 풍수에 대한 알찬 꿀팁도 많이 알려드렸으니 이전 영상도 꼭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갑 풍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갑이란 금전운에서 매우 중요한 물건이지요. 그렇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돈이 지갑에 편하게 머문다면 또 다른 금전운을 불러들여 큰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관리로 불편하게 여겨 지갑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면 오히려 재물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금고가 재물운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물건이라면 지갑은 그 재물인 금고를 축소하여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그 기운을 공유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이 지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재물이 모이지 않고 금전운이 꼬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지갑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갑에 돈 말고도 넣어둔 것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은 돈이 머무는 공간이자 금고입니다. 그렇기에 이 금고에는 절대 버려진 기운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출하고 받는 것이 영수증인데요. 그렇기에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에 대한 증표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이미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상극의 기운입니다. 지갑에는 반드시 재물에 관련된 것만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고에 해당하는 지갑은 늘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물은 깨끗하고 정돈된 것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지갑에 얼룩이 묻거나 상처가 있다면 재물운은 절대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쓰레기장이면 머물고 싶지 않겠지요? 재물 역시 그런 지갑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금고를 깨끗하게 유지하셔서 재물이 늘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갑의 기운이 나와 잘 맞다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갑의 기운은 3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갑의 기운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3년 이전이라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사람도 터마다 맞는 기운이 다 다르듯 돈 또한 맞는 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지갑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지갑이 내 기운과 맞는다면 3년이 지났다고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내 금전운이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이며 금전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지갑마저 모양이 변형되고 뜯어지고 낡았다면 반드시 지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갑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지갑은 내 재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에 누군가 내가 버린 지갑을 사용한다면 내 기운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지갑은 함부로 선물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에 꼭 유의하시고 지갑을 선물하실 때는 내 기운을 나눠줄 가족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곳간이 비어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고 또한 비어있다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재물을 부르는 것이기에 늘 일정량의 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갑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돈과 카드를 많이 넣고 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꽉 채워졌다는 것은 이제 비워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갑 포함 재물과 관련된 물건을 채우실 때에는 꽉 채우지 마시고 반 이상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실 때 구겨진 현금 말고 반듯한 신권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수에서 재물운을 올려주는 마지막 물건은 시계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집에서 어떤 시계를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디지털 형태의 시계가 많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풍수에서는 디지털 시계보다는 초침 분침 시침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계가 더 기운이 좋으며 살아있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계의 경우 화면 속 숫자만 바뀌는 것이기에 그 기운이 약하다고 보며 실제 생하게 움직이는 시계의 경우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기가 더 강하다고 바라봅니다. 시계 역시 지갑이나 달력처럼 살아있는 재물운인데요. 그렇기에 절대 집안의 시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시계가 멈춘다면 그 시계는 죽은 것으로 바라보며 사의 기운을 띠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계가 멈추었다는 것은 재물운이 멈춘 게 아니라 재물운이 죽은 것입니다. 또한 시계가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 역시 사의 기운이며 죽은 기운으로 바라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는 것에 있어 금이 가게 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죽은 기운인 사의 기운이 됩니다. 혹시나 집에 있는 시계가 금이 가거나 시간을 바라봄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면 꼭 새 시계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시계는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간혹 시간이 맞지 않거나 건전지가 약해져서 시간이 밀리는 중에도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게 됩니다. 과거의 재물은 지나간 재물과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 손에 쥘 재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은 현재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시계는 어느 장소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금의 기운인 시계는 살아있는 기운이기에 그 위치에 따라 재물운의 기운을 내뿜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인을 눌러 위축들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인을 누르는 공간으로는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의 경우 그 집의 주인이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물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집이나 방의 규모에 비해 큰 시계를 벽에 걸게 될 경우 오히려 시계가 주인의 기운을 압도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방에는 큰 시계나 벽에 거는 시계보다는 탁상 시계 정도 크기의 시계를 협탁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방은 나의 공간이기에 내 손안에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방에 시계를 걸어두시더라도 절대 못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에서 하는 못질은 재물운의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로 침대 프레임 머리 위에 선반이 있는 디자인 많이 사용하시죠? 침대 위 선반에 시계나 기타 물품을 두게 될 경우 자고 있는 주인의 머리를 위에서 누르는 현상이기에 되도록 두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시계를 두었을 때 금전운의 가장 좋은 장소는 집안의 금전운을 담당하는 주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식탁 옆 벽면이 가장 기운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곳에 시계를 거실 때 역시 절대 못질은 하지 마시고 꽃꽃핀 같은 것을 이용하여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계의 방향은 어느 방향에 좋을까요? 시계는 살아있는 기운으로 매번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풍수에서 동쪽은 목오행의 방향으로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한 기운의 해가 매일 새로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매번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시계의 기운과 가장 맞는 위치이며 해가 뜨는 동쪽에 둘 경우 그 생한 기운과 함께 하루의 시간이 시작되기에 추천드립니다. 아침마다 생한 기운을 받는 시계이기에 금전운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동쪽에 두는 시계들은 소리가 나는 시계일 경우 더 좋으며 초침 분침 시침이 함께 움직이는 시계여도 좋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경우 그 기운이 강하지 않기에 두는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동쪽에 뜨는 시계는 생의 기운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시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목 시계의 경우도 외출 후 침실에 두기보다는 거실의 동쪽 방향에 두시고 외출 시 차고 나간다면 생의 기운이 머무른 시계를 차는 게 되기에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재물운이 약한 것 같으신 분들은 오늘 핸드폰을 켜셔서 방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계 위치를 바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순환해야 하고 그 기운에 막힘이나 걸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렇기에 계속되는 순환과 영원함을 뜻하는 원형인 시계가 좋으며 그중 팔각형 모양의 시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팔각형의 경우 풍수에서는 팔방위를 뜻하며
기가 안정되는 도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기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에 생한 기운의 시계와도 잘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형과 팔각이 좋은 형태라면 풍수상 절대 피해야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반듯하지 않고 뾰족한 현상과 살기를 띠는 모양의 시계입니다. 이는 금의 기운 중 재물운인 시계가 살아 움직이며 기운을 모아야 하는데 안정적이지 않고 산만하고 복잡한 디자인이라면 재물운이 머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풍수 이야기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물은 정돈되어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새로 시계를 장만하실 생각이시라면 원형이나 팔각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의 재물운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인 지갑 풍수와 시계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재물운을 올려주는 물건 중 마지막인 휴지통인데요. 사실 휴지통은 풍수에서 버려진 기운이 모여있는 곳으로 매우 나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휴지통을 놓는 위치에 따라 운을 모아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운이 막히고 나쁜 기운이 돌아 금전운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 휴지통 풍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